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나 공자가 2500년 전 제자들에게 던진 이 물음이 오늘날 그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대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대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다.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키웠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 그대들 앞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놓여 있다. 은퇴한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자녀들과 손주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는 존중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피곤한 사람인가? 노년에도 나는 품위를 지킬 수 있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군자란 무엇인가?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인가? 아니다. 진정한 군자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품위를 잃지 않으며 덕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오늘 나 공자가 그대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군자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 내가 평생 가르쳐온 논어의 지혜가 그대들의 노년을 빛낼 것이다. 나는 공자다. 그대들이 부르는 이름으로는 콩즈, 자는 중리종래다. 기원전 551년 노나라 추읍에서 태어나 73세를 살았다. 그대들과 비슷한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는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평생을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가르쳤다. 내 제자들은 3000명이라 전해지고 그중 뛰어난 이가 72명이었다. 나는 관직을 원했지만 진정으로 내 뜻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것에 일생을 바쳤다. 내가 죽은 후 제자들이 나와 나눈 대화, 내가 한 말씀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으니 그것이 바로 논어다.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 나는 그대들과 함께 이 논어를 거닐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들의 삶,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인연과 효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덕의 뿌리다. 특히 가족 관계, 자녀 및 손주와의 관계에서 군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예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에서 품위를 지키는 방법,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존경받는 태도, 피해야 할 언행에 대해 말할 것이다. 세 번째 구간에서는 평생 학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 배움, 이것이야말로 군자를 군자답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제 함께 걸어보자. 그대들의 노년이 진정으로 빛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연이란 무엇인가? 제자 번지가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는가? 하지만 이 두 글자 안에 모든 덕의 근원이 담겨 있다. 인연이라는 글자를 보라. 사람 인연 옆에 둘 이열가 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그대들은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직장 동료로서. 이제 은퇴 후 그대들의 관계는 변했다. 하지만 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더 중요해졌다. 가족과의 관계, 특히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군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자녀와의 관계 효의 역전. 내가 살던 시대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 부드럽게 간언하라. 뜻이 따르지 않음을 보거든 더욱 공경하되 거역하지 말며 수고로워도 원망하지 말라.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도리를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은 이제 부모가 되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부모였고 이제는 조부모가 되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그대들의 도리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내가 부모니까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대들의 자녀는 이미 성인이다.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 진정한 효는 강요할 수 없다. 효는 덕으로서 감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 그대들이 먼저 군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이 존경하고 자연스럽게 따른다. 자녀에게 이것저것 간섭하지 말라. 자녀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라. 다만 그들이 물을 때 그대들의 지혜를 나누어라. 강요가 아니라 나눔으로. 손주와의 관계 사랑과 경계. 손주는 사랑스럽다. 이것은 모든 조부모가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사랑이 지나치면 해가 된다. 내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손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사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가? 손주는 버릇없이 자란다. 그리고 부모인 그대들의 자녀와 갈등이 생긴다. 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버릇없이 키우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손주를 사랑하되 경계를 지켜라. 부모는 그대들의 자녀다.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대들은 조부모로서 사랑을 주되 부모의 권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안 된다고 했으면 그대들도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뒤에서 몰래 허락해주면 안 된다. 이것이 예리다.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관계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느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불손하다고 느낀다. 사위는 장인, 장모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장인, 장모는 사위가 무심하다고 느낀다. 이 갈등의 근원은 무엇인가?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르침이 하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것을 서수, 즉 용서, 이해라고 한다. 그대들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어땠는가? 답답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대들도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며느리, 사위를 자식처럼 여기되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음을 인정하라. 간섭하지 말고 지켜봐라.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들을 존중하라. 존중은 예의 시작이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나이가 들면 형제자매가 더 소중해진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산다. 남는 것은 형제자매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유일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있다. 유산 문제, 부모님 봉양 문제, 오래된 원한. 내가 말한다. 군자는 화이부동허얼부 통하고 소인은 동이부라 통할부허한다. 형제자매는 조화롭되 똑같을 필요는 없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정칭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산이 적다고 부모님 봉양을 덜 했다고 원망하지 말라.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제 간의 정은 돈보다 귀하다. 먼저 손 내밀어라. 화해하라. 용서하라.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귀하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게 될 것이다. 배우자와의 관계.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중년에는 동반자로, 이제 노년에는 의지로 살아간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무뚝뚝해지기 쉽다. 이제 다 아는 사이인데 뭘. 하지만 이것이 잘못이다. 내가 말했다.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얘를 지켜도 무슨 소용인가? 얘는 형식이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이다. 배우자에게 얘를 갖추어라.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말라.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군자의 도리다. 가족 간 갈등의 해결.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할 수는 없다. 갈등은 생긴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자는 일이 적다. 가족 간의 갈등을 푸는데 교묘한 말재주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진심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하라.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자존심 세울 필요 없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라. 그것이 군자의 용기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라. 그것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다. 가족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많은 노년의 고통은 기대에서 온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야 하는데, 손주들이 나를 더 좋아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야 하는데, 하지만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도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들에게도 바쁜 삶이 있다. 손주가 다른 할머니를 더 좋아해도 괜찮다. 아이들은 원래 변덕스럽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완벽한 이해란 없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기쁘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안기면 벅차다. 배우자가 아침에 잘 잤어요 하고 물으면 따뜻하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인연의 실천 작은 것부터. 그대들은 묻는다. 인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에게 먼저 인사하라. 자녀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부터 하지 말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라. 손주가 왔을 때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형제자매에게 먼저 연락하라. 보고 싶다고 말하라. 이것이 인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효의 진정한 의미. 마지막으로 효에 대해 말하겠다. 그대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효를 기대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효는 무엇인가? 제자 자유가 효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오늘날의 효는 능히 봉양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개와 말도 다 능히 길러진다.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효가 아니다. 진정한 효는 공경하는 마음이다. 그대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비싼 선물인가? 자주 찾아오는 것인가? 아니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존중받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귀하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그대들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덕으로서, 지혜로서, 품위로서.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다. 가족 관계의 뿌리는 인과 효다.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를 공경하는 것이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이것은 내가 제자 안연에게 한 말이다. 얘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를 단순한 형식, 껍데기로 생각한다. 절하고 공손한 말을 하고 격식을 차리는 것. 하지만 진정한 얘는 그 이상이다. 얘는 사회의 질서이자 인간관계의 윤활유이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특히 은퇴 후 그대들의 사회적 지위가 변했을 때 얘는 더욱 중요해진다. 은퇴 후의 정체성 변화. 그대들은 평생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았다. 부장,
이사, 사장, 교수, 의사, 공무원. 그 직함이 그대들의 정체성이었고 사람들이 그대들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은퇴하면 그 직함이 사라진다. 명함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혼란을 겪는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말한다. 진정한 군자는 직함으로 존경받지 않는다. 덕으로 존경받는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그대들은 특정한 역할, 특정한 직함에 갇힌 도구가 아니다. 그대들은 덕을 갖춘 인격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그대들은 직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다. 동창회와 친구 모임. 은퇴 후 그대들은 동창회나 친구 모임에 자주 참석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한다. 내가 그때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내 자식이 의사야, 변호사야.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이것은 소인의 행동이다. 내가 말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군자는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소인은 무엇이 이로운지를 생각한다. 자랑은 그대들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는가? 순간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뿐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어세 부리네. 불쌍하게 과거에만 살고 있어. 진정한 군자는 자랑하지 않는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덕으로 존경받는다. 모임에 가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자네 손주는 건강한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예다. 피해야 할 말과 행동. 노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다. 첫째, 과거 자랑이다. 이미 말했다. 둘째, 남을 가르치려 들기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언하고 싶어진다.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묻지 않은 조언은 잔소리다. 내가 말했다. 알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탕당방탕함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정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세상은 변했다. 그대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조언을 하려거든 먼저 물어라. 내 경험을 이야기해도 되겠나? 허락을 받고 나서 이야기하라. 그것이 예다. 셋째, 불평과 원망이다. 요즘 세상 왜 이 모양이야?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정부가 노인을 무시해. 불평은 전염된다. 그리고 그대들을 고립시킨다. 누가 불평만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겠는가? 내가 말했다. 군자는 화평하되 편당하지 않고 소인은 편당하되 화평하지 않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편당하는 것이다. 자기 입장에만 서는 것이다. 군자는 화평하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면을 본다. 넷째, 돈 이야기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내 집이 얼마야, 내가 자식한테 얼마를 줬는데. 돈 이야기는 품위를 떨어뜨린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군자는 돈에 대해 떠들지 않는다. 다섯째, 건강 자랑이나 불평이다. 나는 아직도 산에 올라가. 나는 약 하나 안 먹어. 반대로 내 허리가, 내 무릎이 요즘 약만 몇 알 먹는지. 건강은 개인적인 문제다. 자랑할 것도 불평할 것도 아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되 자랑하지 말고 아프면 치료하되 불평하지 말라. 대화의 예절.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 내가 말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김계속. 역사에 대해, 책에 대해, 예술에 대해,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라.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전시가 인상적이었어. 손주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좋아하더군. 이런 이야기가 품위 있는 대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듣는 것이다. 내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많이 보고 의심스러운 것은 버려두고 나머지를 신중히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이 듣고 위태로운 것은 버려두고 나머지를 신중히 행하면 후회가 적다. 많이 듣고 신중히 말하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말라. 끝까지 들어라. 그래서 그 다음은 하고 관심을 보여라. 이것이 예다. 식사 자리의 예절. 은퇴 후 그대들은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질 것이다. 여기서도 예가 중요하다. 나는 식사할 때는 말하지 않고 잘 때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다. 식사 중에 대화를 하되 과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음식을 입에 가득 넣고 말하지 말라.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 음식을 남기거나 낭비하지 말라. 술을 권하되 강요하지 말라.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모두와 조화롭게 지내되 무리하게 같은 척하지 않는다. 술을 못 마시면 나는 건강상 술을 못 마십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하라. 상대방이 술을 거절하면 그럼 차를 한잔 하시지 하고 배려하라. 이것이 군자의 식사 예절이다. 금전 관계의 예절. 친구 사이에도 돈 문제가 생긴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함께 투자하자고 하거나 빚을 갚지 않거나. 내가 말했다. 신의가 없으면 어찌 설 수 있겠는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 갚을 수 없으면 먼저 말해야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으면 한두 번 부드럽게 말해보라. 그래도 갚지 않으면 그 돈은 포기하고 그 친구도 포기하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그리고 애초에 빌려줄 때 이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어라. 돌아오면 다행이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주어라. 갈등 상황에 대처. 친구나 지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의견이 다르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이때 군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말했다. 군자는 화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되 화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자네 의견도 일리가 있고 내 의견도 일리가 있네. 서로 다를 수 있지. 억지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라. 오해가 생겼으면 직접 말로 풀어라.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사과하네.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라. 본인에게 직접 말하라. 기분이 상했으면 시간을 두라.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 화가 난 상태에서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세대 간의 예절. 은퇴 후 그대들은 젊은 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많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손주 친구들을 만나거나. 젊은 세대를 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요즘 젊은이들은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모든 세대는 자기 시대의 젊은이들을 비판한다. 하지만 그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그들 나름의 방식이 있다. 인정하고 존중하라. 둘째, 기술에 대해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라. 이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나? 젊은이들은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존중받는 길이다. 셋째, 지혜를 나누되 강요하지 말라. 그대들의 인생 경험은 귀중하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나누어라. 혹시 관심 있으면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면 이야기하라.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노년에는 공공장소를 이용할 기회가 많다. 병원, 도서관, 공원, 대중교통. 여기서도 예가 중요하다. 큰 소리로 통화하지 말라. 줄을 지켜라. 나이가 많으니까 하고 새치기 하지 말라. 자리를 양보받으면 감사하라.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공공장소는 모두의 것이다. 그대들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말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모든 행동에서 얘를 생각하라. 온라인에서의 예절. 요즘은 온라인 세상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그대들 중 많은 이들이 이것을 사용한다. 여기서도 얘가 필요하다.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 단체 채팅방에서 불필요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지 말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 이거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가짜 뉴스를 공유하지 말라. 온라인도 공공장소다. 같은 예절이 적용된다. 예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이며 사회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다. 은퇴 후 그대들의 사회적 지위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대들이 보이는 예절은 여전히 그대들을 정의한다. 자랑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경청하고, 배려하라. 그것이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이것은 내 인생의 여정이다. 그대들은 주목하라. 내가 배움을 멈춘 나이가 언제인가? 멈추지 않았다. 이른까지, 아니 죽는 날까지 나는 배웠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뭘 배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움의 즐거움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어진다. 젊었을 때는 시험을 위해, 취직을 위해, 승진을 위해 배웠다. 하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배움, 그 자체를 위해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대들은 묻는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는 답한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을 배워라.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있는가?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가?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는가? 이제 할 수 있다. 시간이 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그대들은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배움의 방법도 중요하다. 내가 말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야 한다. 책을 읽으면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어라. 강의를 들으면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의문을 가져라. 배움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다. 또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책에서 읽은 지혜를 삶에 적용해보라. 배운 기술을 직접 사용해보라. 실천을 통해서만 배움은 완성된다. 학습, 공동체. 혼자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함께 배우는 것은 더 좋다. 버시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워라. 독서 모임에 참여하라. 문화 강좌에 등록하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라. 함께 배우면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다. 가르침을 통한 배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손주에게, 친구에게, 젊은 세대에게.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자다. 나도 끊임없이 배웠고 배운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 깊이 배웠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배운 것을 나누어라. 그 과정에서 그대들 자신도 성장할 것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실수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다니. 하지만 내가 말했다. 잘못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배움의 기회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서툴다. 당연히 실수한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젊은이들이 웃으면 어떤가? 함께 웃어라. 내가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증거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시도하라. 지혜의 축적. 나이가 들수록 그대들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적용하는 것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대들은 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다. 기쁨도 맛보았고 슬픔도 겪었다. 이 모든 경험이 지혜가 된다. 이제 그 지혜를 정리하고 다듬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때다. 자서전 쓰기. 그대들의 삶을 글로 남겨라. 자서전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성찰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후회하는가?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그대들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글은 자녀와 손주에게 귀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돈이 아니라 지혜의 유산이다. 멘토가 되라. 그대들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젊은 세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년배, 인생의 전환점에 선 사람들.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라. 하지만 강요하지 말라. 그들이 요청할 때 도와주어라. 군자는 말로 사람을 들어 올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와주어라. 그것이 그대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 배움을 계속하려면 건강이 필요하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찌 덕을 행하겠는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산책하라.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지는 말라. 적절함을 유지하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 명상하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계속 배울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 그대들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것을 슬퍼하지 말라. 이것은 가장 성숙한 단계다. 내가 이른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이제 그대들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 경지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생의 배움과 수양이 필요하다. 그러니 멈추지 말라. 계속 배워라. 계속 성장하라.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유산 덕과 지혜. 그대들이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집인가? 돈인가?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덕과 지혜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지만 말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라. 자녀와 손주가 그대들을 보며 배우게 하라.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할머니처럼 늙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오늘 나 공자는 그대들과 함께 긴 여정을 걸었다. 가족 관계에서의 인과 효, 사회 관계에서의 예, 그리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노년의 품격을 만든다. 나는 2500년 전 사람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대들이 겪는 어려움, 그대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내 제자들이 겪고 추구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군자가 되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미 말했다. 첫째, 인을 실천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특히 가족을. 둘째, 예를 지켜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라. 품위를 잃지 말라.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 죽는 날까지 성장하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그대들은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고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직함이 아니라 덕으로, 권력이 아니라 지혜로, 돈이 아니라 품위로 존경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군자의 마지막 품격은 무엇인가? 댓글에 그대들의 생각을 남겨주기 바란다. 그대들이 존경하는 어르신은 어떤 분인가? 그대들은 어떤 모습으로 늙고 싶은가? 그대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도 부탁한다. 그리고 주변의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기 바란다. 나 공자는 그대들 모두가 노년에도 빛나는 군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덕을 쌓고 예를 지키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그대들이 되기를.